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이고 광복절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저는 제 스스로가 왜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물론 저희 아버지가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5천만 원이던 시절에 1년에 마진으로 1억을 넘게 벌었던 분이에요. 그 정도면은 1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2채 정도 살 수 있는 마진을 벌었던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은 뭐 돈으로도 물론 금수저가 맞아요. 저는 금수저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금수저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냐면은, 타고나기를 왜 마음이 부자일 수밖에 없냐면은, 저는 부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조기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모든 업장에 있는 기업가들은 다들 모든 크던 작던 연매출이 10억이던 1억이던 100억이던 하다못해 장사가 좀 잘 되는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 사장이든 간에 모든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들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덕목이에요. 이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썰을 풀 건데,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을 받았던 거는 딱 하나예요. 사소한 거, 아주 사소한 거에 집중하는 게 그게 바로 부자의 덕목이라고 배웠거든요. 이 사소한 거에 집중한다는 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고구마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고구마 농사를 그 당시에 고구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우리 아버지가 유달리도 고구마 농사로 성공을 했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좋은 창고라는 기술이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고구마를 저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국내에 좋은 창고라는 그 저장 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시절에 그 좋은 창고 환풍기 패널을 수입해서 그렇게 여름이 끝날 무렵에 수확한 고구마를, 그 수확철에 고구마를 판 게 아니라 고구마가 한참 잘 나가는 소비자들이 고구마를 찾는 겨울에 그렇게 납품을 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고구마를 납품하는 과정에서의 생명은 결국에 선별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숙성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 현재 고구마가 지금 현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고구마가 옛날 고구마와 달리 맛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구마의 당도는, 고구마의 단맛은 그 숙성 과정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처음에 막 고구마를 캐면은 물이 질질 흐를 정도로 이렇게 수분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수분이 자연적으로 발하면서 숙성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숙성 과정이라는 게 지금은 왜 그런 과정을 못 거치냐면은, 물이 질질 흐르는 고구마를 수확하자마자 바로 좋은 창고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 숙성 과정이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썩는 비율만 낮춰질 뿐이지 숙성 과정이 없이 그냥 좋은 창고에 보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구마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는 과거에처럼 재래식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썩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숙성 과정이 없는 고구마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원리를 아주 어려서부터 깨달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남들과 달리 유난히도 숙성이 잘 된 고구마를 가락동 시장이라는 그런 수정상해라는 유통업체에다가 그렇게 납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저희 아버지는 거의 1년이면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2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늘 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그냥 사업적인 사이클인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아버지에게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교육받았던 시절이 이제 한우를 사육하는 일을 하면서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아주 큰 깨달음을 그렇게 배웠어요.
소를 기를 때 말이에요. 하다못해 소가 사육되는 그 공간에다가 등결을 뿌리거든요. 등결을. 근데 그 등결을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등결을 뿌리기 전에 석회를 뿌려야 돼. 석회. 근데 그 석회를 뿌리고 안 뿌리고가 결국에 세니터리 위생의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임신우를 상대할 때는 이게 소를 기를 때 석회질을 뿌리고 뿌리지 않고가 그 설사를 일으키는 그 유발성 균들이 죽고 안 죽고의 차이를 일으켜요. 근데 이 석회를 먼저 뿌리고 등결을 뿌리고, 송아지가 산파를 할 때는 볏짚을 막 깔아줘야 돼요. 볏짚을 깔아주고 나서, 근데 그 볏짚만 깔아주는 게 아니라 볏짚을 그대로 깔아주면은 소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볏짚을 깔고 나서 똥가루를 볏짚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야 돼요. 똥가루가 묻은 볏짚은 소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거 디테일 있죠. 그리고 하다못해 농장에 필요한 냉장고를 구입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싸게, 그 남들이 쓰다 버린 거 주워다가 쓰고. 이 차이가 뭐냐면은 자본의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중고로 그렇게 남들이 쓰고 버린 거를 주워서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아주 사소한 차이가 기업가들,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덕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될 수 없냐면은, 흔히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퇴비를 치우고 나서 삽질을 하고 그 위에 석회질을 뿌리고, 또 소들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들이 먹는 물통을 수시로 닦고, 그리고 그 닦아도 지지 않는 물때들은 락스칠을 해서 지우고, 이런 아주 사소하고 그런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그 사소하면서도 굉장히 고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거는 다 따까리를 시키는 거고, 그런 거는 하청업체를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를 기른다고 했을 때 석회를 내가 짊어져서 소들 사육장에다가 바닥에다 뿌리고, 산파를 하기 위해서 등교 위에다가 짚을 뿌린 다음에 똥가루를 묻히고, 송아지가 설사하는 거를 즉각 체크해서 어미의 젖이 소화가 안 돼서 하얀 빛깔의 설사가 났을 때 그때 바로 송아지를 바로 체크해서, 또 송아지 배변을 냄새 맡아봐서 우유 비린내가 나면은 설사 조짐이 있다 그러고 바로 인젝션을 놓고, 이런 과정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거는 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하는 거고 하청업체가 하는 거고 따까리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하찮은 이런 잡부의 일들이 이거는 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따까리들이 하는 역할이다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기업가라든가 부자라는 거는 이 아주 사소한 디테일, 이 아주 사소한 거, 볏짚을 깔더라도 똥가루를 위에 덮어 씌우는 이 과정, 이 사소한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석회를 먼저 뿌리고 볏짚을 깔고 나서 똥가루를 묻히고, 그런 과정이 결국에 한우가 건강하게 사육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요. 한우의 상태가 달라지면은 결국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소한 그 석회질을 먼저 뿌리고, 또 소가 먹는 물통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런 과정이 잡부의 일이 아니고 따까리의 일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사장의 몫이고 사장의 역할이란 얘기예요. 사장이라든가 기업가라든가 여기 부자가 될 사람들은 이 아주 디테일한 이 짜잘짜잘한 이런 디테일을 결국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중요시 여기고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금수저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냐면은, 뭐 동국정을 안고 살아서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이런 인생의 덕목, 사업의 덕목,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조기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을 받았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자의 덕목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내가 광일농장이라는 우리 아버지 가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른 내가 경험한 다른 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근무했던 카페 휴가라는 노현동에 있는 그런 업장은요, 거기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름은 굉장히 성공한 이런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님도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게 있어요. 제가 아버지 밑에서만 있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만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성공한 사업가들은 다 매한가지예요. 그 아주 사소한 디테일, 커피를 팔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멘트 포대 직접 나르면서 그렇게 벽칠에 시멘트 칠하고 그렇게 아주 사소한 거에서 돈을 아끼고 아주 사소한 거에서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사소한 차이가 이렇게 매출의 차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자의 덕목이에요. 해창 주주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하는데, 해창 주주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밥을 찌고, 그리고 그 밥이 설익지 않도록 잘 스티밍을 하고, 그리고 밥을 최대한 28도 언저리에 맞춰서 잘 식히고, 밥을 찌고 술을 젓고, 이 사소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따까리가 하는 일이고 잡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주 사소한 일이 실제로 사장님의 일이에요.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잡부의 일들이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 사장님의 몫을 대신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조기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 내가 집에 광일농장이라는 집에서의 사장의 역할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가서 직원으로서 일할 때도 나는 모든 따까리의 일을 내가 자진해서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따까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사장의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별다른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여나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벗어나야 돼요. 부자가 된다는 거는 진짜 고되고 힘들고 그 사소하고 생산 라인에 낀 곰팡이를 제거하면서 락스칠을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따까리여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장 몫을 하는 일이에요. 나는 광일농장에서는 나름은 영농 후계자로서 사장으로서 일하고 있고요. 해창 주주장에서는 따까리 같은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광일농장에서도 그러고 해창 주주장에서도 그러고 남들이 보기에는 따까리 역할을 한다 생각하는데, 난 그게 사장의 몫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직원들 시선에서는 그런 거는 밑에 후임들이 하는 거다, 그런 거는 따까리들이 하는 거다, 그런 거는 막내들이 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잡부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고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락스로 곰팡이 제거하고 물때 제거하고 술 젓고 밥 찌고 삽질하고, 그 일이 실제로 회사의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직원들은 따까리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잡부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장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부자가 되고 싶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잡부의 일, 따까리의 일,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업장을 그렇게 법인을 내서 그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매출을 결정하는 거는 그 잡부의 일, 그 따까리의 일을 얼마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중요하게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업에 성패가 갈려요. 커피도, 제가 했던 커피도 마찬가지고 한우 사육도 마찬가지고 고구마 농사도 마찬가지고 해차주주장 같이 술을 만드는 업장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세이터이라는 위생, 때가 지지 않으면 락스칠하고 소들을 먹는 물통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행여나 설사균이 번질까봐 석회질 뿌리고, 그리고 또 커피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위생. 과일을 썰더라도 손 깨끗하게 씻고 썰고 나서 그때 그날 사용한 거는 미처 남은 거는 당일 폐기하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부의 일이다, 따까리의 일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걸 정말 중요시 여기면서 나는 지금 사장 몫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직원은 뭐 시간은 걸릴지언정 언제가 될지언정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결국에 그런 일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마음이 가난하거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런 일들은 따까리가 하는 거고 잡부가 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폼나고 멋져 보이는 일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폼나고 멋져 보이는 일이라는 게 달리 말해서 어떤 버이어들이 오면은 그 접대를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영업을 하고 또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그냥 막 높으신 분들이 막 고객으로 오면은 막 접대하고 이런 것들이 사장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광일농장에서 20년 가까이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장의 역할이라는 거는, 접대라는 거는 그냥 잠시 잠깐의 쇼맨십일 뿐이에요. 고위 인사들, 뭐 유통업계 바이어들과 회의하고 이렇게 접대하고, 그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사장의 몫이 아니에요. 사장의 몫이라는 거는, 매출을 결정하는 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따까리의 일, 잡부의 일,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난 지금도 광일농장에서는 아버지 밑에서 영농 호계자로서 있고 그러지만, 사장이라는 거는 단순히 TV에서 나오는 어떤 거대한 대회의장에서 막 연설을 하고 막 고위 임원들과 회의를 나누고, 그게 사장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라는 거, 기업가라는 거, 사장이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진짜 부자가 될 사람은 회의장에서 막 임원들과 이렇게 회의를 나누고 고위 인사들과 접대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될 사람들은 그 회사의 내공을 결정하는, 락스칠하고 곰팡이 제거하고 쌀의 온도 체크하고 쌀이 잘 쪄졌는지 안 쪄졌는지 스티밍 체크하고 이거에 집중하는 직원들이 결국에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에 대해, 이거는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데,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제가 말하고 있는 부자의 비밀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따까리의 일, 잡부의 일에 계속 연연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장의 몫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하지만 사장이라는 거는 대회의장에서 이렇게 고위 인사들과 영업을 하고 접대를 하고, 그게 사장의 몫이 아니에요. 진짜 사장의 몫은 누차 말하지만 흔히들 알고 있는 잡부의 일, 따까리의 일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게 모든 고유한 기업가들, 크든 작든 사업가들, 사업가들, 기업가들, 사장님들, 성공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마진을 만들어내는 사장님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나는 행운적으로도 어려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이런 교육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사람과 부자가 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시우에라.